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쉬리쌤입니다. 시험 직전 얼마 안 남은 시간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기출 모의고사 D형 1교시 2부 시간입니다. 열공할 준비 되셨죠? 출발! 문제 10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재발이 빈번하고 경과가 짧다. 2번 증상이 뚜렷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3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4번 원인이 명확한 급성 퇴행성 질환이다. 5번 젊은 사람에 비해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 재발이 빈번하고 맞죠? 치료를 해도 재발이 빈번하고 경과가 짧다. 경과가 굉장히 깁니다. 오랜 시간 보셔야겠죠? 2번 증상이 뚜렷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매하죠? 초기 진단이 그래서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3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아픈 건지 어떤 질환이 걸린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4번 원인이 명확한 틀렸죠? 불분명하고요. 급성 퇴행성 질환 틀렸죠?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5번 젊은 사람에 비해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정답입니다. 간이나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약물이 체내에 오래 머물면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약물에 민감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11번 대상자가 식사 후 3, 4시간이 지나서 자주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염식으로 식단을 조절한다. 2번 차거나 뜨거운 음식을 섭취한다. 3번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한다. 4번 하루 정도 금식하고 유동식을 섭취한다. 5번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수를 자주 마신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서 말하는 이것이 무슨 질병인지를 알아야겠죠? 식사 후에 3, 4시간이 지나서 자주 명치 중요한데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그럼 뭐죠? 위염이 되겠습니다. 이 위염은요. 과식을 하거나 안 씹고 삼키거나 이래서 위에 부담을 준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위를 쉬게 해주면 됩니다. 위를 쉬게 한다는 얘기는 음식물 섭취를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4번에 하루 정도 금식하고 이것이 맞습니다. 하루 정도 금식을 했으면 바로 위에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미음 같은 유동식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뭐를 된죽 같은 것을 드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안 되겠죠? 맵고 짜고 뜨겁고 차갑고 이런 거 안 됩니다. 1번 고염식 짠 거죠? 안 되죠. 2번 차거나 뜨거운 음식 자극적이죠? 안 됩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 너무 과한 열량이죠? 안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에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수를 자주 마시는 것 좋지 않습니다. 탄산이나 카페인은 어디에나 다 안 좋은 걸로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12번 변비가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우유 섭취를 제한한다. 2번 하재를 자주 사용한다.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식물성 식이섬유를 섭취한다. 5번 변이가 생기면 참았다가 배변하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변비가 있을 때요. 1번 우유 섭취를 제한하나요? 아니죠. 권장하죠. 우유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죠. 2번 하재를 자주 사용한다. 틀렸죠. 약물은 이렇게 남용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하재를 자주 사용해서 싸게 만들면요. 배변 반사가 잘 안 이루어져서 싸는데 어려움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3번 변비에는 무조건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셔야지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7, 8잔 물 많이 마셔주셔야 돼요. 4번 식물성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건 매우 좋은 습관이죠. 5번 변이가 생겼는데 참았다가 배변하면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문제 13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 복용을 멈춘다. 2번 증상이 없으면 약 복용을 중단시킨다. 3번
혈압이 상승하면 약 복용을 2배로 한다. 4번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한다. 5번 약을 먹어도 고혈압이 지속되면 의사와 상의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정말 쉬웠죠? 간간히 쉬운 문제도 나와요. 이렇게 1번 혈압이 조절되면 임의로 약 복용을 멈추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약물은 임의로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중단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2번 증상이 없으면 약 복용을 중단시킨다. 중단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3번 혈압이 상승하면 약 복용을 2배로 한다. 내 맘대로 늘리면 안 됩니다. 4번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는 것 아닙니다. 증상이 없어도 꾸준히 드십니다. 5번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고혈압이 지속돼요. 그러면 의사와 상의하셔서 약을 바꾸셔야죠. 정답 5번입니다. 문제 14번 대상자가 빈혈로 인해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하고 창백할 때 복용해야 할 약물은 1번 철분제와 비타민C, 2번 철분제와 비타민D, 3번 칼슘제와 비타민C, 4번 칼슘제와 비타민D, 5번 칼륨제와 비타민D.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에서 빈혈 나왔네요. 그럼 뭘 외우셔야죠? 빈혈이면 철도 씹어 먹는다. 기억하시죠? 철분제와 씹어 비타민 C 같이 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 15번. 노화로 인한 요실금의 원인이 되는 것은 1번 잔뇨량 감소, 2번 요도 기능의 강화, 3번 신장 기능의 향상, 4번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향상.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나이가 들어서 요실금이 생겼대요. 그럼 원인을 물어봤으니 나이 들어 안 좋은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잔뇨량 감소 그랬어요. 잔, 남아있는 오줌의 양, 싸고 났는데 남아있는 오줌이 아직 방광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싸고 싶은 거죠. 2번, 요도 기능이 강화되나요? 아니죠. 약화됩니다. 3번, 신장 기능은 어떻게 되죠? 향상되는 게 아니라 저하되겠죠. 4번에 방광의 저장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광 용적 자체가 줄어들어요.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조절이 잘 안 돼서 요실금이 일어납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16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온에 둔감해진다. 2번 표피층이 두꺼워진다. 3번 상처 회복이 지연된다. 4번 피하 지방이 증가한다. 5번 손톱이나 발톱이 얇고 부드러워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노화가 일어나면요. 피부계가 어떻게 되냐면 껍데기는 얇아지고 속의 지방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껍데기도 얇아졌고 안쪽에 피하 지방도 없어졌으니 기온에 매우 민감해지겠죠. 그래서 1번 기온에 어떻게 된다? 민감해집니다. 추위를 많이 타고 더위를 많이 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표피층은 어떻게 된다고요? 얇아진다고요. 3번 당연히 상처 회복은 지연되겠죠. 빨리빨리 안 낫습니다. 정답이고요. 4번 피하 지방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고요. 1번, 2번, 4번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5번에 손톱이나 발톱이 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두꺼워지죠. 그리고 부드러워진다. 아니고요. 어떻게 되죠? 딱딱하면서 세로줄이 생기고 잘 부서지게 됩니다. 같이 기억할게요. 딱딱하고 세로줄이 생기고 잘 부서지고. 되셨죠? 정답 3번입니다. 문제 17번.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뜨거운 물주머니로 찜질을 한다. 2번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우지 않는다. 3번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4번 청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준다. 5번 침대에서는 4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뜨거운 물주머니로 찜질한다. 틀렸죠. 뜨거운 물주머니 무조건 틀린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어르신들한테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걸로 뭘 하는 건 다 틀린 겁니다. 일단 뜨거운 건 화상의 위험이 있죠. 2번,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둬야 무릎 길이 마찰이 생기지 않겠죠? 끼우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끼워야 합니다. 3번, 욕창이 생기면요.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셔야 합니다. 열량 많이 필요하고요. 자, 우리 몸은 무슨 단지? 물단지. 우리 몸은 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제일 많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그래서 살이 파였잖아요. 단백질 많이 필요합니다. 되셨죠? 4번, 청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준다. 틀렸어요. 이거 자주 나오는 아주 단골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시면 오히려 그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준 쪽의 혈액순환이 저하된다고 얘기했어요. 5번, 침대에서는 4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아니고요. 적어도 몇 시간마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고요. 의자에서는요. 1시간마다 같이 기억할게요. 정답 3번입니다. 문제 18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동공의 백색 콘탁, 불빛 주위의 무지개 보임, 밤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통증이 없으면서 점차 흐려지는 시력. 1번 백내장, 2번 녹내장, 3번 결막염, 4번 망막증, 5번 황반변성. 정답은 1번입니다. 감각기관 중에서 시각과 관련된 증상, 백내장 아니면 녹내장이죠. 우리 이거 2개밖에 안 나왔어요. 3, 4, 5번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백내장과 녹내장의 큰 특징, 통증이 있냐 없냐죠.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하면서 통증이 있는 거고요. 백내장은요. 위에 나온 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동공의 백색 콘탁, 백색, 불빛 주위의 무지개 보임, 밤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비읍 천지죠. 그래서 백내장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통증이 없으면서 중요한 단서죠. 점차 흐려지는 시력, 백내장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18번까지였습니다. 어저께 특강 끝나고 와서 잠든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좀 더 열심히 문제를 출제해야겠다 생각해 봅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D형 기출모의고사 1교시 3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열공!